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오 헬스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 2조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피부암 7종의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스터디와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떤 결과를 내었으며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먼저 CN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은 인간의 신경 구조를 모방한 기술로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딥러닝의 신경망 아키텍처입니다. 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음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CNN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선 CNN은 특징을 추출해내는 부분과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여러 겹 쌓여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차례대로 옮겨가며 전체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출력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필터는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공용 파라미터를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커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지에 대해 필터를 적용할 때는 필터의 이동량을 의미하는 스트라이드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CNN을 구현할 때는 주로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해 줍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 곱을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면 이미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의 정보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바로 패딩입니다. 패딩은 입력 크기의 가장자리의 특정 값으로 설정된 픽셀들을 추가해서 입출력 이미지의 크기 차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계속 유지한 채 분류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연산의 양이 많아지겠죠. 이미지의 크기도 줄이고 특정 픽처를 강조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이 풀링 레이어가 해주게 됩니다. 즉, 풀링 레이어는 신경망이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출력을 단순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풀링의 연산 방법에는 맥스 풀링과 민 풀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CNN에서는 주로 맥스 풀링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CNN을 활용한 코드에 대해서는 전예주 학생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CNN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CN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지나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이것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려고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에는 BKL, NV, GF 이런 식으로 암의 종류, 암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딱 보셨을 때 혹시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NV라는 암에 대해서만 자료량이 특별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DF나 바스크 같은 암에 대해서는 자료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암이 발생하는 빈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자료의 양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저희가 가장 방지해야 할 오버피팅, 과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CNN 구조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시행해 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나 이미지의 형태로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컴퓨터가 읽기 용이하도록 바꿔주는 것인데 사실 여기 주석을 보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했다. 저희는 CNN 구조 중에서도 Visual Geometry Group의 약자인 VGG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VGG 16
모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6이 붙는 이유는 1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즈와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이 붙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VGG 모델의 특징으로는 컨볼루셔널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1, 컨볼루셔널 커널이 3 곱하기 3으로 가장 최소 단위로 모든 것이 한 채널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한 블록 내에서 동일한 크기의 피처 맵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크기는 줄이고 깊이를 늘려서 한 회차마다 생성되는 은닉층의 렐루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식별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 이후에 빨간색이고 검정색 이후에 빨간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빨간색은 지금 맥스 풀링이라는 일종의 추상화 단계를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한 블록의 크기가 2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레이어를 한 층 더해가는 식으로 점점 작고 뚱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면 저희는 가중치 값을 갱신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딥러닝 최적화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가장 방지해야 할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위해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얼리 스토핑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 보시면 14번째 값에서 러닝 레이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실제로는 에포크를 100으로 지정을 처음에는 하였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19번째 돼서는 얼리 스토핑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설명이었고요. 다음 저희 코드의 결과값은 한유진 학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컴퓨터에게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가 잘 트레이닝 되었는지 그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표를 활용합니다. X축의 프레딕트 라벨이 컴퓨터가 예측한 값이고 Y축의 true 라벨이 실제 값인데요. 모델이 바르게 분류한 비율은 대각선의 값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열과 행의 값을 통해서 정밀도와 재현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도의 평균값으로 대표적인 성능 지표인 F1 스코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매우 높지는 않은 값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값은 잘 맞추었지만 또 어떤 값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주황색 막대인 NV와 같이 데이터가 많은 값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좋았지만 다른 데이터가 적은 값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 언밸런스, 데이터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샘플링이라는 방법으로 예측력을 높였습니다. 오버샘플링이란 낮은 비율 데이터의 클래스를 증식하여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샘플링을 하게 되면 적은 수의 데이터를 많은 수의 데이터만큼 샘플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레이블의 개수도 약 6,000개만큼 오버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샘플링 이전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전에는 약 80%였던 정확도를 98%까지 끌어올리며 적으로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원리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실행해서 이 피부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 그 이미지를 컴퓨터가 어떤 피부암에 해당하는지 그 종류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2달간의 학습 성과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